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렸던 아반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새로운 아반떼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가졌죠. 차체 폭은 늘어나고 높이는 좀 낮아지고 길이는 늘어났어요. 휠 베이스도 20mm 늘어나면서 이제는 실내에 앉아보니까 더 이상 이제 준중형 차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 커졌습니다. 이 차를 전반적으로 들러본 느낌은 굉장히 절박하고 열심히 팔아야 되는 이런 거를 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격한 디자인, 최근 들어 추세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토요타 자동차 그렇고요, 혼다 그렇고요, 일본 차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본 차들이 대부분 이런 과격한 디자인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굉장히 강한 인상의 차를 디자인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역시 마찬가지네요. 국내에서는 이 준중형차 시장이 사실상 SUV에 밀려서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경쟁자였던 쉐보레의 크루즈 사라졌고요. 르노 삼성의 SM3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K3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판매량이 저조하죠. 아반떼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제주도 가면 렌터카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준중형 승용차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SUV로 넘어가면서 아반떼는 새로운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토요타나 닛산의 준중형 승용차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점점 더 자극적인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와중에 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역시 그런 스타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굉장히 정리가 되고요. 좀 과격하지만 스포티하다.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과격한 거고 좋게 말하면 스포티한 차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에서 그런 스포티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제 라이브로 전해드렸던 거를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옆에 삼각형이 여러 군데에 보이게 되는데 특히나 이 차가 왜 디자인적으로 좀 독특한가 저희 정영철 기자하고 함께 좀 살펴봤었는데요. 카메라를 들어주느라 앞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말을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다정 기자가 시승 행사에 가서 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1.6의 가솔린과 LPG 두 개의 엔진으로 나오고요. 요즘답지 않게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첨단 안전 사양이라거나 IoT 사양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승기에서 살짝, 시승 시간이 요즘 짧아요. 코로나 때문에 시승 시간을 2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능한 알찬 내용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라이브 했던 거를 잠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평일 오전인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반떼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개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많이 보셨던 디자인인데 앞모습 우리가 삼각대라고 얘기했던 그 차를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출시했던 G80이나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좀 젊은 분위기를 내고자 역시 모델분들도 좀 젊은 분들이 저렇게 서 있네요. 전면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현대 로고는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보닛 라인도 이 차급 같지 않게 굉장히 넓게
해서 와이드하게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앞에 전면에 이런 데 보시면은 이 그릴 같은 거가 굉장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현대 로고는 이제 거의 한 뼘 가까이 커졌네요. 그리고 저희 정영철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요 라인들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의 빛을 반사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위를 보여주게 하는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고급 스포츠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서 좀 인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디자인을 한 차들이 사실은 이 아반떼를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려고 많이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보기 힘든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승용차라면은 이런 디자인을 잘 하지 않는데, 이 부분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 보여드릴 텐데, 뒷부분도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싹 모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실내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 차를 타면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요 스티어링 휠 계기판 부분이에요. 계기판 부분을 이쪽에 계기판이 있고요, 중앙에 계기판을 넣었고요, 왼쪽에는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다정 기자가 여러 군데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N이라든가 뭐 다른 트림에는 뭔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여기에 이런 장식이 돼 있고요. 이게 분명히 이 가운데하고는 다른 조각이거든요. 이렇게 붙잡고 흔들어 보면은 다른 조각을 갖다 붙여놨는데 왜 붙였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실내는 지금 여기 요 카다록에 보시면은 블랙 인테리어하고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는 블랙 인테리어로 보이죠. 그리고 시트는 천연 가죽, 그러니까 제일 비싼 사양을 여기다 다 넣은 것 같아요. 블랙 인테리어에 천연 가죽 시트를 적용한 모델이고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이 계기판이 기본 모델에는 여기에 다이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다이얼 있는 부분 여기가 없어지고 대신 위로 다이얼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다른 모양의 차가 되는데, 일단 이 차는 옵션이 좀 들어간 차라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이 까만색이 이만큼 커서 되게 커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공간은 요만큼이에요. 한 뼘? 아까 저희가 보닛에서 봤던 현대 엠블럼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여기 10인치 정도 되겠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말씀 주셨는데 여기 파랗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옆으로 앞에만 쭉 이어져서 들어오고요. 저 도어 있는 데는 들어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비, 라디오, 미디어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금의 현대기아 차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메모리 버튼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미디어 눌러보면은 아이고 이런 거 들어갔네요. 자연의 소리. 이거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잘 안 쓰게 돼요. 이게 한 2, 3년 전에 있던 현대기아 차들도 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기능이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최근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요 자연의 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제 차는 2018년식 카니발인데요. 거기도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걸 좀 들어봤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들으면은 마음이 편해지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디오를 잘 안 듣고 다니는 편이라. 그리고 이 비상등은 요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이뻐요. 디자인으로도 이쁘고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탁 눈에 띄게 해주고요. 지금은 살짝 불이 들어와 있죠. 아마도 여기 이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면서 미등을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독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버튼에 불이 들어오거나 속에 깜빡거리거나 이렇게 들어오고, 국산차 중에서는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글씨가 보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건 봤는데, 요거 이렇게 통째로 깜빡거리게,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에 확 띄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8개의 스피커가 외장 앰프를 포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스 오디오를 쓰고 있네요. 옛날에는 보스 정말 대단해
뭐 일본 차들에서 한때 많이 썼으니까요. 닛산 계열에. 그런 데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대단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 이렇게 공조 버튼들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잘 정리를 해놨다고 봐야 되나?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정영철 기자가 그때 뭔가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어떤 거? 네, 요런 버튼들이 요 버튼에 이렇게 음각, 양각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요 버튼들 그래서 요거 깎아내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정교하게 요거를 현대차가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반떼 같은 준중형 차 트림에도 잘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오토가 3단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 되게 좋은 기능 같아요. 오토인데 강하게 이 온도를 맞출 거냐 아니면은 부드럽게 맞출 거냐에 따라서 지금도 여기 강도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요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요 디스플레이가 요거는 진짜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차는 모든 걸 다 바꿨는데 요런 거는 안 바꾼 것 같아요. 요거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요런 거. 그리고 지금 그 밑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뭐 이런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의 열선까지 여기에 버튼이 있고요. 그 앞에 핸드폰 충전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제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쪽에 이렇게 노브 버튼이 있어서 앞쪽을 눌러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드라이빙 모드, 뭐 이렇게 파킹, 주변을 보여주고 있죠. 뒤만 보여주네. 사방에 있진 않은가 봐요.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선들도 되게 이쁘네. 실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는 이 디자인의 실내가 최근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 어디서 봤었냐면은 제규어 디자인 같은 데서 많이 봤었어요, 저희가. 혹은 그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차들, 영국의 고급 차들에서 많이 보던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동그랗게 편안한 실내 디자인을 지금 이 현대차 아반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야? 손잡이야? 되게 세게 잘 달리나? 이렇게 손잡이처럼? 손잡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두꺼워요. 이거를 꽉 잡고 다니기에는 좀 그런데 그립감도 그렇게 좋진 않고요. 어쨌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거를 실제로 손잡이로 쓴다기보다는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걸쳐 놓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서류 같은 거 이렇게 꼽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책꽂이도 아니고 이런 걸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이렇게 걸쳐 놓기 좋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 그 뒤에 컵홀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 손이 제 주먹이 이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꺼내서 180도 돌려서 넣으면은 제 주먹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여기가 실내라서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잘 보이는 편이고요. 밝기 조정, 명암 조정 지금 다 초기 값인데도 꽤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 주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네요. 원래 없는 건가? 스티어링 휠 보면은 버튼 구성은 다 똑같죠. 최근에 현대기아차 구성하고 똑같고 약간 뭔가 제네시스 느낌의 포스포크의 느낌을 좀 살리긴 했어요. 이런 느낌을 살리긴 했는데 조금 디자인이 다르죠. 그리고 좀 작으면서도 이거 굉장히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이라 이렇게 쏙쏙 들어가서 스포츠 주행하기에 되게 알맞을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는 뭐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까지도 이게 그립을 생각했다는 거. 이렇게 잡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이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잡는 분들은 계셨는데 여기 잡는 분들도 계시겠네. 이게 은근히 잡기가 좋네요. 이렇게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 파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반떼 굉장히 지금 잘 만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세그먼트의 한계가 있는 거는 이렇게 수박처럼 두드려 보면은 어딘가 네 고급 소재가 아주 적게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큰 대시보드 큰 덩어리들 사람 손이 많이 닿는 덩어리들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썼고요. 대신에 그다지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부위들은 그냥 플라스틱 마감을 해놨습니다. 실내등하고 썬루프하고 이렇게 이거 되게 일체감 있고 꽤 괜찮네요. 그리고 요 안에 이게 투명한 건가? 투명한 건 아닌데 요 안에 있는 패턴이 요 천장 재질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 패턴이 되게 이쁘게 마감이 잘 돼 있네요. 뭐 이렇게 마감을 잘했을까? 네, 마감 재질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패턴도 좋고요. 썬루프를 잠깐 열어볼까요? 썬루프를 열면은 약 한 뼘 정도, 한 뼘이 조금 넘는 한 10인치 정도? 네, 아까 요 화면의 크기만큼 이렇게 화면이 썬루프가 열리네요. 네,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좌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고요.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휠 베이스가 20mm 늘어났고요. 이 실내 공간을 특히 많이 늘렸다고 하거든요. 5.8cm 늘렸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건데 아반떼가 이렇게 넓어? 대단하네요. 이게 엉덩이를 뒤로 끝까지 붙이면은 주먹 한 개가 들어가고 남아요. 그러니까 180, 키 180의 어른 성인 남성이 앞뒤로 타도 이렇게 간격이 남는다는 거죠. 굉장히 넓은 크기고요. 야, 이 정도면은 되게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되게 잘 다닐 수 있겠어요. 이 발 들어가는 공간이 조금 있긴 아쉽긴 한데 제가 바닥까지 시트를 내려놓은 상태라 발이 잘 여기서 좀 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시트레일을 제가 끝까지 쓴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머리 공간도 괜찮고 요거는 진짜 타고 다니는데 아무 부담이 없겠어요. 요 중간에 보면은 스키스루가 없어요. 스키스루가 없는 대신에 여기 뒷좌석이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당겨서 뒷좌석을 폴딩 시킬 수 있어서 폴딩이 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이 시트 마감 되게 좋네요. 3점식 벨트가 3개 되어 있고요. 아이소픽스 고리는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깊진 않은데 좀 파묻힌 느낌이에요.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빡 보여줬으면은 요거 아마 아반떼 정도 되는 급은 아이들 카시트 많이 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많이 고려 안 한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히 나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이 등이나 이런 데가 높고 이렇게 크진 않은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정도. 그러니까 이거 뭐 평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 내려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들 되게 독특해요. 여기 이렇게 각을 잡아서 종이접기 한 것처럼 이렇게 각을 다 세워놨어요. 이 면이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반사가 여기는 이 아반떼라는 글자가 보일 정도로 반사가 되고요. 얘는 또 볼록 나와서 여기랑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선이 있고 선이 있고 여기에 불도 들어오고 선도 있고 되게 어수선해요. 근데 요거를 되게 고민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엠블럼을 여기다 붙일지 저는 여기다 붙이는 게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아반떼가 잘 안 보이려나? 네, 이 아반떼라는 글자가 이것도 아바타에 나오는 그 글자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그리고 한때는 이 현대기아차가 여기 버튼을 숨기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었죠. 여기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 처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을 텐데 그냥 과감하게 카메라 하나, 엠블럼 하나, 버튼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엠블럼도 있고 이
아반떼 엠블럼도 있고 버튼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이 복잡한 와중에 여기에 막 라인도 지나가고 되게 복잡한 트렁크를 갖고 있는데 일단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는 일단 뭐 세그먼트 특징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트렁크일 텐데요. 아쉽죠. 여기는 뭐 좀 고급차였으면 여기를 좀 더 감싸주고 정리를 해줬을 텐데 그냥 이렇게 철이 그대로 드러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런데 실링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요 끝에 처리 같은 것들 트렁크 공간 처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데들 처리를 하면서 여기에도 플라스틱을 또 대서 정리를 해줬고 잘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 했는데 왜 트렁크 손잡이는 없을까? 그건 좀 아쉬워요. 여기 왜 손잡이가 없는 거야? 어디도 이렇게, 요거 아닌데?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트렁크 비상탈출 레버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아무데도 걸리는 데가 없어서 결국엔 트렁크를 이렇게 여기를 붙잡고 이렇게 쿵 닫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앉아서 여기 트렁크 천장을 보면은 이제 세그먼트가 나옵니다. 저 뒤에 우퍼가 보이네요. 우퍼를 그대로 노출을 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 공간이 그대로 보이죠. 그 사이에 철판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좀 여기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차들이 이거보다 더 위의 세그먼트, 그러니까 소나타나 그랜저급에도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훌렁 열어놓는 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은 아니지만 뭐 정리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요 트렁크 밑에를 바닥을 열어볼게요. 바닥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타이어 펑크 수리킷이 들어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죠. 여기에 이 차의 가지치기 모델들이 또 예상이 되니까 새로운 플랫폼인 만큼 새로운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 정리를 뭐 좀 더 큰 박스에다 딱 정리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게 있는데 스티로폼 비쌀까? 좀 더 큰 스티로폼에다가 정리를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C필러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다 아마 지금 카메라를 보고 계신 분 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모아서 가져오는 느낌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요 라인이 이렇게 당겨져 나오면서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면 디자인은 앞으로 쭉 빠지고 있죠. 이런 디자인들이 엮이면서 이런 게 사실은 최근에 있는 세단 디자인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정영철 기자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뒷창문이 사실 옆 창문의 면을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요렇게 서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디자인은 쿠페형 스포츠카들,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의 뒤에 창문이라던가 페라리 같은 차들의 뒤에 창문을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쭉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안쪽으로 쭉. 근데 일반적인 세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요새 현대 지금 아반떼도 그렇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좀 저런 디자인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좀 놓치기 쉬운 건데 이제 디자인을 공부를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저거를 세단에서 저렇게 시도를 했구나, 그런 거를. 갑자기 자기 자랑 나와가지고 좀 마이크 뺏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 뒤에 지금 현대 엠블럼 그리고 트렁크 버튼 있는 대로 선들이 다 모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현대 마크와 이 아반떼 엠블럼을 기준으로 여기가 시각적인 어떤 중심이 돼서 모든 선들이 위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아래 선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요 컬러가 아마존 그레이래요. 지금 모터그래프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그레이 궁금하셨던 분이 계셔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문을 닫고 살짝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자, 문을 닫고 이 옆모습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라인들이 있죠. 이번 아반떼에 나오면서 여기에 점이 모이는, 요 이상하게 아반떼는 모이는 데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딱 떨어지죠. 그리고 보면은 이 면은 바닥을 보여주고요, 이 면은 옆을 보여주고, 이 면은 아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을 보여주니까 같은 컬러의 껍데기인데도 그거를 다 다르게 반사해서 마치 다른 컬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독특한 디자인을 지금 아반떼에 적용을 하면서 그런 삼각형 라인들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옛날식으로 보면은 좀 정신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라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 도로에서 달리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제네시스에서 발견했던 그 라인들이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 전면에 모였던 라인 있죠. 그리고 이 옆면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이 라인들이 GV80에도 있었고 G80에도 있었던 라인이에요. 이 컬러가 아마존 그레이래요. 이게 그레이인데 약간 녹색빛을 가진 그레이. 네, 약간 무광의 느낌이 들고요. 아마존 그레이 컬러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여기 이렇게 깎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면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네시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라인들이 이제 이 아반떼에도 섞여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급을 나눈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 같은 거는 저 옆면에 있는 디에로라고, 저도 정영철 기자한테 배웠죠. 데이 라이트 오프닝, 네, 거기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 재질을 그냥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주지 않아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안 준 거 아닐까? 여기 다른 걸로 좀 이쁜 거 더 다른 건 없었을까 하면서도 이런 무광이 꽤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빨래판, 핀 이런 거는 조금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모습은 저희가 요거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뒷모습 보면 정말 화려하죠. 이거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면은 야, 저 차 뭐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는 선들이 여러 개 나오고, 여기에도 이게 머플러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다 막혀 있는 요 카와우 같은 데서 마법의 지팡이로 한 번씩 찔러 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 머플러는 으짜! 이 밑에 이쪽에 한 군데만 있어요. 그러니까 머플러는 여기 정작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모양을 굉장히 스포츠카와 같은 느낌의, 저는 뭐 상당히 과장이겠지만 람보르기니 레벤톤? 네, 그런 거 너무 과장이죠. 그런 선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아반떼는 1.6리터의 가솔린하고 LPG로 두 가지 루트 엔진으로 나오고요. 6단 수동 변속기부터 시작해서 자동 변속기까지 있고요. 그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내일 시승하면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라서 저희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